통해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바람이죠. 당일 매수한 종목이 수익 난 채 장을 마감하는 것. 그런데 항상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장을 마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유 종목을 함께 살펴볼 때 분명히 손실난 종목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라는 종목과 이렇게 한 종목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마이너스 1%, 똑같이 마이너스 1%인 상황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1%, 또 얘도 마이너스 1%. 그런데 A라는 종목은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반면에 B라는 종목은 똑같이 마이너스 1%지만 이 종목은 바로 팔아 버려야겠다, 이런 기준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이너스인 종목을 보유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종목이 손실난 종목이지만 왜 그 종목을 팔지 않고 보유를 했는지 그 기준을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매매를 하실 때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그렇게 야간 선물지수 그렇게 겁을 주더니 2% 하락, 1%대 이상 하락이 나오더니 오늘 일어나서 확인을 했더니 장 후반에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고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오히려 0.11% 다우지수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이 전염병 변종과 관련해서 유럽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이 뉴욕 증시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장 마감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시초가는 큰 영향 없이 보합선에서 출발을 하였죠. 코스닥도 0.01% 거의 하락 없이 출발을 하였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0.24%, 그렇죠. 어제 그렇게 상당히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뉴욕 증시가 장 마감을 좋게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 시초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젠 11선도 코스피에서는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전략을 세워야겠죠. 1차적으로 이평선의 지지라인을, 그 다음에는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렇죠. 이 검은색 라인. 지금 오늘 종가상에서 20일 이평선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한 0.7% 정도 이렇게 하단 라인에 21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 살짝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0.6에서 0.7% 정도만 빠지면 21선을 1차적으로 테스트할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일 당장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요 21선 요 테스트에 성공해 주는지 요것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항상 요렇게 1%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왔던 요 모습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의 모습이 나와주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양봉, 여기도 양봉, 여기도 양봉. 아직 추세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대 음봉 뒤에 1% 이상의 음봉 뒤에 바로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다음날 바로 이런 양봉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줬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양봉의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렇죠, 그나마 요 21선까지 테스트하지 않고 요 양봉의 모습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울러 우리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지금 21선까지 한 1.4% 정도 이렇게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에서 불안한 모습으로 인해서 21선까지 테스트가 나오지 않는지 코스피나 코스닥 이 이평선의 지지 라인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어제 두 종목을 보유를 했었는데 오늘 매도한 종목 이 한올 바이오파마 어제 수익을 갖고 왔었는데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죠. 그렇죠.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과 함께 이 종목을 매도했던 왜 초반에 이 종목을 매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것이고 뭐 DB 하이텍은 계속적으로 이제 요때 매수를 하였죠. 21선에서 첫 번째 양봉의 모습 월요일날 매수를 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미 선물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해서 별 재미를 못 보고 매도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초가부터 4% 이상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참 주식이 알 수가 없는 게 뭐 이런 파운드리 반도체 그런 관련주들이 이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단가를 뭐 인상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 DB 하이텍도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윗꼬리를 전고점 라인대 여기서 100원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대를 맞고 주가가 10% 이상 상승해서 4% 정도 빠진 6.85% 이렇게 마감을 하였고 저도 지금 현재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오늘 신규 좀 매수를 해본 것이 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 전체 시장 중에 이 시가총액이 크고 우량주인 150개 종목을 지수화한 것이 코스닥 150 지수 선물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이젠 인버스 반대죠. 그 150 지수가 떨어지면 얘는 오르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는 이 인버스 같은 이런 상품이 오늘 3.27%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코스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빠질 것 같아서 좀 매수를 했는데 큰 수익보다는 좀 해지 차원에서 좀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미 선물이 현재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S&P가 0.11, 나스닥도 0.17% 이렇게 양봉의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 이런 인버스 상품들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르는 이런 상품은 시간내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내일 1박 2일 보고 일단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때 또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고 뭐 뉴욕 증시가 하락이 나온다면 좀 장 초반에 지켜보는 그런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종목 수를 좀 줄인 상황에서 이렇게 두 종목 그리고 짧게 하루하루 단타로 이렇게 조금씩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매수하자마자 바로 상승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당일 매수한 종목이 당일 상승을 한다. 최고의 수익률을 마음도 편하고 또 오버나이트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확보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음날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손실은 안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익률을 갖고 있다는 것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매수를 했는데 당일 매수를 했는데 꼭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과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종목 그 기준을 간단하게 여러 종목 말씀드리면 시간만 가니까는 이 종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요 음봉 있죠. 이렇게 하나의 좀 차트를 키워서 오늘 뭐 추세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12월 18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0.55% 상승해서 갭상승해서 2% 하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매수를 했을 때 마이너스 1%다. 종가로 다가올수록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이 종목을 보유를 하였다. 이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보유 종목이 마이너스 1%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 종목을 홀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1%가 나오더라도,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 위치가 아니라 요 위치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1%, 종가상에 마이너스 1%, 여기서도 종가로 다가왔을 때 마이너스 1%였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내 계좌는 똑같이 여기든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1%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버리느냐,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위치에서 마이너스 1%로 종가가 다가온다, 저는 홀딩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마이너스가 이 위치에서 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돼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이렇게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1%라면은 한번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바로 이 위치에 중요하게 포진되어 있는 지지 라인입니다. 이평선들, 21선도 바로 이 라인대에 있고, 또 뭐 61선도 바로 이 라인대에 있고, 촘촘하게 밀집된 이 강력한 지지 라인에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가 1%가 났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홀딩해서 다음날에도 반등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해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위치에서 똑같이 종가상으로 다가오는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어떠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평선이 없는 상황이죠. 5일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5일선도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이격도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이 종목을 보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단 라인에 다음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지 라인도 일단 없는 상황이거니와, 그리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죠,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는 그런 허공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내 판단에 의해서 이 종목은 홀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종목은 홀딩보다는 다시 재진입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내 계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종목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양매수가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인 게 기관이 56만 주, 외국인도 50만 주를 이 종목에서 쓸어 담았습니다. 50만 주면은 거의 2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뭐 금액으로 봤을 때 기관이 220억, 외국인도 거의 200억.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는 좀 반등하는 상승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략하시는 분들도 시장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종목의 특성을 떠나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그렇죠, 똑같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일봉상의 위치에 그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종목에 있는 것이고, 또 손실을 관리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여기서는 반등의 확률이 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래 철벽 같은 지지 이평선들, 중요한 이평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런 위치에서는 다음날 시장이 좀 밀리거나 뭐 이런 수급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이런 빈 공간에 또 쭉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종목을 마이너스인 채로 홀딩을 한다는 것,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마이너스인 종목을 내가 보유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 계좌에 마이너스 1%니까 얼마 안 되네, 그냥 내일까지 한번 봐보지, 손실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꼭 차트상으로 이 종목이 손실난 채 보유를 했다면 다음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다음날에도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이평선들,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인가, 아니면 허공에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인가,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는 종목인가, 이것을 꼭 체크를 해갖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이너스인 종목을 보유할 때는 꼭 하단 라인에 중요한 이평선들, 이런 라인들이 밀집해 있거나, 또는 뭐 21일 이평선을 다음날에 바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거나, 이랬을 때는 마이너스인 상태로 좀 보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꼭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 최종 손절 라인은 넘어가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뭐 여기 아무리 밑에 21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은 일단은 잘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손절 퍼센트는 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차트상의 위치에 따라 똑같은 손실률을 갖고 있을 때, 이 종목은 더 지켜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홀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의 모양, 그리고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종목의 모양, 이런 것을 꼭 구분을 해서 손실 중인 종목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